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하루에 한 과목 하는 사람들 소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과목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야, 소수.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다 같이 주 6일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막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자세한 내막이 있는데, 그것까지 너네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본의 아니게 누군가는 좀 피해를 입게 되는, 이게 뭐 피해 아니면 피해인데, 어쨌든 좀 피해를 좀 입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알고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표는 참고로 오늘 밤에 알림이 될 거니까 보고 욕하지 말고 미리 내가 미리 일단 예방접종하라고 미리 일단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하라고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시간표 가지고 불만이 있으시면 나한테 털어놓으시면 돼요. 불만이 많아요. 나는 그것만 얘기해줄게. 나는 이거 짤 때 이거 시간표 이번에 내가 한 10번인가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진짜 10번인가 11번을 뒤집어 엎었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털어놓고. 아니야, 이대로 원장님이랑 확정을 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한 게 그냥 그 얘기했어. 더 조드랭이 뭐 뒤집어 엎는다고. 그리고 이게 뭐 자세한 내막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너네 얘기해주면은 오히려 토요일반 애들은 더 욕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려고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내가 그래서 이 자세한 내막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진짜 욕만 뒤지게 먹을 것 같은 꼴이 될 것 같아서 나 인일한테까지 욕 먹고 싶진 않거든요. 하마터면 인일한테도 욕 먹을 뻔했어요. 인일한테도 욕 먹을 뻔했는데 내가 욕 먹기 싫으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원래 인일한테도 욕 먹을 뻔했어요. 응? 왜냐고? 원래 저 토요일 시간이 인일이었거든 처음에. 그대로. 그게 이제 내막이 좀 있어요. 내막이. 그게 좀 내막이 있어요. 영어로 바꿔. 둘이 영어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시간표는 오늘 밤에 갑니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는 오늘 밤에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만우절이었으면 좋겠지만 만우절이 아니에요.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다 미안해. 미안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잖아? 진짜 오래 타시겠어요. 400살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아주 그냥 원망을 아주 그냥 야 그렇게 하면 야 대신 지금 토요일반 애들은 내가 확실하게 2학기 때는 평일로 어떻게든 땡겨줄게. 알았지? 국어쌤이랑 계속 내가 얘기해가지고 2학기 때 확실하게 땡겨줄게. 알았지? 그건 내가 약속해줄게. 2학기 때 확실하게 땡겨줄게. 2학기 때 못 땡기잖아? 그럼 나를 그때 진짜 칼로 죽이세요. 그때 죽이세요. 내가 진짜 2학기 때 땡겨줄게. 어떻게든 땡겨줄게. 내가 국어선생님은 협박을 해서도 땡겨줄게. 내가 진짜 국어선생님은 협박을 해서도 땡겨줄게. 알았어. 알았지? 조금만 1학기만 버티세요. 1학기만 버텨. 알겠죠? 자, 우리는 시간표의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시고요. 시간표의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시고 190쪽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0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90에서부터 시작할 거고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자, 오늘 수업은 그냥 전반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중2 때 1차 부등식 배우셨죠? 기억나?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대부분 다 기억나실 텐데 오늘 1차 부등식만 잘 풀 수 있으면 끝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사실 오늘 배우게 되는 거는 앞에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2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는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거 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게 지금 여기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원이 그렇게 어렵게 흘러가진 않으니까 가볍게 좀 보실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핸드폰이 먹통이지? 다시 껐다 켜면 되지 뭐.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1번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긴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부터 우리가 가볍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는요.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문제는 왜 알아둬야 되냐면 어느 학교가 있어요.
특정적인 뭐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I여고라고 하거나 S고라고 하든가 뭐 이런 특정의 무슨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간혹 나오기는 하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이 문제의 스타일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중학교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일부 섞여져 있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같이 한 번 더 보시는 거고, 그럼 그걸로 여기를 봤을 때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워밍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평에도 많이 나왔고, 학평에 많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럼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뭐를 잘 봐줬으면 좋겠냐면 얘네들을 나타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나타내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린 여기 있는 연립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차식과 2차식으로 같이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그 연립방정식에 뭐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까? 연립방정식에 뭐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해. 근데 무슨 해? 그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린 연립방정식의 실수인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대.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럼 실수인 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우린 여기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하면 여기는 실수인, 결국 순서상 몇 상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돼도 되지만 몇 개 이상이면 되는 거야? 실수인 순서상이 몇 개 이상? 그치, 1개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실수인 순서상의 개수인데 이게 1개만 넘어가면 되다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가 하나 이상 있으면 돼. 그러니까 x가 하나 이상 있으면 y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하나 이상 나오겠지. 그걸 보여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1개 이상이 되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기 문제를 그대로 풀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풀면은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여기 있는 얘든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지. 어쨌든 관계식을 찾아서 그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죠. 그때 그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1개 이상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이렇게 다 연결되죠? 스무스하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쵸? 그쵸? 연결되지? 연결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자에 대한 관계식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관계식을 x 더하기 y는 4다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얘를 그러면 y는으로 잡았을 때 그럼 x가 넘어오다 보니까 얘가 4-x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y 대신에 x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다. 이게 그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y 대신에 x를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오히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았을 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럼 여기 있는 얘 y로 정리된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서, 그래서 얘가 x제곱에다가 여기는 y 대신에 우린 여기 있는 4-x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는 4-x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얘가 현재 4의 k-2가 됐대. 이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음 거를 그럼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 좀 연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거니까, 그럼 얘네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좀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 정리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뭔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나올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서, 그럼 얘가 x제곱에, 그럼 얘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나왔고, 얘가 그래서 4의 k-2랑 같더래. 이것까지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가 한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얘가 그래서 2x제곱, 그럼 여기 있는 얘 8x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상수만 넘어오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16에서 결국 4k를 빼고, 거기에 우리는 8을 더해줘서 만들어낸 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되었을 때 얘가 결론적으로 0됩니다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얘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이 되니까, 그럼 얘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게 되면서 그럼 얘네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겠죠. 식이 바뀌겠지. 식이 좀 바뀌겠지. 그래서 얘들 좀 정리해주게 되면은 결국 다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2로 나눠주는 것까지만 가.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게 낫겠죠. 그래서 24를 반으로 나누면 더하기 12에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k를 한 게 얘가 그래서 0이 되었습니다. 라는 요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 즉 실수인 x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주는 그 실수인 x가 있을 건데 그 실수인 x가 한 개 이상이 되었대. 이거 보여주게 되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거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여주는 식이 있네요. 이게 바로 무슨 식 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x 다음에 있는 거니까 얘가 어차피 상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이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이상이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지. 그거를 보여주는 세 글자가 있잖아. 그게 바로 무슨 식?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또 얘로 연결해가지고 풀겠구나.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주는 게 판별식이니까 결국 나는 판별식 쓸래.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 판별식 쓸래. 그럼 판별식 쓰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대로 쭉 가면 되겠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대로 쭉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현재 1차항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럼 짝수면 당연히 우리 짝수 판별식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거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우리는 12 마이너스 2k가 있는데 얘가 그래서 0이 되었고 그럼 여기에서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고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제 반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에서 2차 상수 곱한 거 즉 우린 여기 있는 12 마이너스 2k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빼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들 그대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주게 되면 더하기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었고 얘가 어쨌든 실수인 근이 실수인 x가 한 개 이상이 된다는 건 얘가 현재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판별식의 부호를 봤을 때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같다. 한 개 이상이니까 얘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그치, 그거 하나 같다. 이거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답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은 끝. 그러니까 쟤네 다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2K 잡아줬을 때 그럼 얘가 12 빼기 4. 즉 얘가 현재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K가 몇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냐면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뭐 어차피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대놓고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겠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라. 그러니까 순서쌍이든 실근이든 어쨌든 근의 개수를 판단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2차 방정식 내에서는 판별식으로 풀린다. 3차 방정식부터는 못 풉니다. 왜? 그때부터 쓰는 게 뭐냐면 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악명 높다고 하면은 악명 높고요. 친절하다면 친절하다는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부터는 미분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 판단하더라도 2차식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판단하라고 하지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 걸로 들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다음 페이지 191쪽에 14번 되겠습니다. 대신 버려도 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버려도 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궁금하면 해봐도 돼. 근데 안 해도 상관없는 거. 뒤쪽 16번, 17번이에요. 16, 17번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히 16번은 진짜 노가다거든요. 해 찾으려면. 풀이는 내가 이거 캡처 떠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품건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풀이 16번은 올려는 드릴 텐데 캡처 떠서 올려는 드릴게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16번은요. 17번은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시험 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시험 때 거기 부분 보여줄 테니까 17번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대신 얘는 특히 잘 봐야 돼. 이거 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인화여고. 인화여고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중학교스러운 거랑 섞어서 내는 거예요. 알겠네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인일이야. 인일. 중학교스러운 거랑 가끔씩 섞어서 나올 때. 이런 거 잘 내기 좋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 문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해시태그 딱 달아드릴게요. 해시태그 딱 하나 달아드리자면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냥 진짜 봐봐.
이거 내가 쓴 거 가지고 아재네요 라는 표정만 짓지 마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재민아 알겠지? 응, 아재네요 라는 표정만 짓지 마. 알겠지? 아재네요 라는 표정만 짓지 마. 색출한다. 아재네요 표정 짓고 있으면 색출한다 아주 그냥. 자, 여기에 해시태그는 이거예요, 이거. 쫄지 마. 별거 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야, 이거를 진짜 쓰려고 하는 사람, 야, 이거 쓰지 마. 이걸 왜 써? 이걸 왜 써? 근데 이 문제의 진짜 키워드는 이거예요. 쫄지 마,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몇몇 지금 표정 지금 비웃는데? 몇 명 비웃는데? 야, 비웃지 말라고. 진짜라고. 이 문제에서 주는 교훈은 이거 하나라고. 쫄지 말라고. 되게 부피가 커서 쫄아 보여요. 왠지 무서워 보여. 이거 실제로 이거 2분할 하면은 4줄 5줄 가. 겁나 길어요. 이거 겁나 기니까 괜히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 안 어려워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슷한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진짜 쫄지마 별거 없어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잘 봐. 이해만 하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세요. x, y가 양수예요. 연립방정식 2개가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 2개를 같이 만족해주는 뭐가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키워드인가요? 이 두 연립방정식 얘네들에 대한 무슨 해가 존재한대요? 그치 밑줄. 공통인 해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흔히 줄여서 뭐라 얘기하냐면 세 글자로 공통해라 그러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해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 있는 공통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라고 얘기한다면 공통해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라는 것부터 나오게 돼. 그럼 공통해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공통해는 이렇게 찾아요. 왜? 공통해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한다면 공통해는 그냥 뭐야? 이거랑 이거를 같이 만족해주는 x, y 순서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이거에 해면서 얘 해면서 얘 해면서 얘 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저 4개의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 y 순서상이 공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통에는 결국 뭐야? 저 4개를 다 만족해주는 x, y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최소한 하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에는 겹치는 해예요. 겹치는 해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다시 얘기하자고 겹치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다의 또 다른 결국 말은 뭐냐면은요. 냈다 다 가지고 있어. 이 얘기인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봤을 때 얘네 둘 다 일단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몇 개는 문자가 또 다른 게 있죠. x, y 말고. 그치? 몇 개는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는 없지. 숫자밖에 없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x, y를 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몇 개는 또 다른 문자가 있고 몇 개는 숫자밖에 없는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어차피 공통해를 갖는다는 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조작해도 상관이 있다는 소리야? 상관없다는 소리야? 아무렇게나 조작해도 똑같은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이 4개를 다 같이 만족해주는 해를 찾는 게 공통이니까 어떻게 조작해도 똑같은 순서상은 하나는 나올 거야. 그 순서상을 찾아주는 게 공통이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뭐야? 그것만 확인해서 x, y 순서상이 뭡니다.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은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쫄지 말라고. 별거 없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겹치는 걸 찾아줄 거야. 그래서 겹치는 거를 찾아줄 거니까 이 4개를 다 같이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4개를 만족하는 거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거에서 바로 뭐 할 거야? 식을 좀 조작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 조작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2개를 새로 만들게요. 근데 그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어떤 거로 만들 거냐면 이 첫 번째 연립방정식으로 주어졌던 이 친구는 x, y 이외의 수가 없는 방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y 이외의 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x, y 이외의 문자는 없는 방정식을 첫 번째 연립방정식으로 잡을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엄선돼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겠지. 걔네들끼리 모아줘.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거는 뭐야?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에 못 들어간 불쌍한 아이들이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요? 여기에 못 들어간 불쌍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기 오른쪽에 잡히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잡히게 되는 친구들은 바로 뭐냐면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왼쪽만 잘 조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왼쪽 누구랑 누구 가져올래? 여기서 누구 가져올래? 아래 거, 즉 x-y는 2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여기선 누구 가져오면 돼요? 여기선 위에 거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입니다. 이거 가져오게 되면 얘네들 연립하게 되면 연립방정식 해. 즉 xy 나와요 안 나와요? 얘네 연립하는 순간 xy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거 가지고 답 찾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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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풀 거야. xy 먼저 찾아.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y부터 찾아. 그래서 얘네 연립할 거고 그럼 얘네 연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지. 그럼 얘 y 넘어가고 x 2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y가 우리는 x-1이래요 라는 거 잡아주게 되면 여기는 요 y에다가 나는 여기는 x-2를 그대로 툭 대입해도 상관은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은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래서 y 대신에 x-2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에 그래서 x-2 집어넣었을 때 얘 제곱한 게 결국 얼마가 되냐면 34가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돼요.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를 했고 얘가 이제 34가 되었으니까 한쪽으로 다 넘기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2x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30인데 31을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0이 되면서 x가 2개는 나오게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는요? 맞나요? 여기까지 맞지? 이거 구분 동작 안 보여줘도 되죠?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잖아. 2로 나눠도 되지? 그 2로 나눈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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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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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봐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좀 잡아주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번 더 인수분해 해주는 게 키워드일 거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은 결국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은 0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 그때 나오게 되는 답이 존재할 거고 그게 정답이 되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8과 x 더하기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되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치? 여기가 잘못됐지. 왜냐면은 34에서 4 빼면은요 30이잖아. 그럼 30을 반으로 나누면 15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15니까 그럼 여기가 15가 되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미안해. 그래서 여기가 15가 되면서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하게 되면 x-5랑 x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은요 얘가 x 더하기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3이 0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x가 뭐 아니면 뭐가 나오냐면 5 아니면 마이너스 3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잘 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는 x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표 만들고 y도 같이 찾아야 되겠지만 조금 똑똑하게 보자면은요 우리 문제에서 제안한 건 바로 뭐냐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양수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양수로만 제안했으니까 5랑 마이너스 3 중에서 누구만 가져오기만 하면은 끝. 5만 가져오면 끝.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공통의 x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통의 x가 그래서 5가 되었으니까 그럼 y는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5 빼기 2가 되겠지. 그래서 y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래서 y가 얼마예요? y가 얼마예요? 5 빼기 2 하면 얼마예요? 5 빼기 2 하면 3 나오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공통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잡아줬더니 얘가 즉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얘 5,3이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했던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했던 공통해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공통해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공통해야 다시 한번 뭐야? 얘가 이 나머지를 연립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들 연립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는 결국 저기 있었던 나머지, 즉 x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이 5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by가 0이다라는 거에다가도 똑같이 5,3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정답은 나온다. 이게 지금 여기 결론이에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왜? 공통이라는 게 어차피 겹쳤다는 거고 겹쳤다라는 것 자체가 다 4개의 식을 다 만족하는 해라는 소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잘 봐요. 마지막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5,3이라고 주어졌던 식을 여기 있었던 요 2차 방정식과 여기는 1차 방정식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넣으면 B는 하나로 정리가 될 거고 A는 2개가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 방정식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거 찾아주면 돼요. 더해준 거.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입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A, B 누가 더 큰지는 보는 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즉 공통이가 나왔을 때 어떤 거는 문자가 있고 어떤 거는 문자가 없어서 조금 애매모호하면 그냥 바꿔 니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지긋지긋한 방정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방정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기지개 좀 키우고 갈까? 조금 피곤하죠? 조금 피곤해지죠? 피곤해졌죠? 자, 이제 좀 기분 좀 리프레시를 좀 해봅시다. 자, 내가 여기 앞에서 개그를 쳐드리고 싶은데 막상 잘 떠오르는 개그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개그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요. 머리가 굳었나 봐요. 머리가 굳어가지고 그런지 개그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뭐 적으실 분 적으시고 8시 딱 정각되면 바로 부등식 시작하겠습니다. 적으실 분 적으세요.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일찍 잤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너 어제 축구했지?
너 어제 축구했지? 엊그제 인천 유나이티드 개막전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축구했지 아주 그냥. 이겼다며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겼다며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 좀 있지 않니? 인천 유나이티드? 내가 그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내가 진짜 토요일 날 저쪽 다른 학원 출근하는 길에 거기 도원체육관에 꼭 지나가요. 하필이면 도원체육관에서 열렸다며 12시인가 1시에 1시인가 그때 열렸다며. 아니 뭐 인천 유나이티드 조끼를 입은 청소년 딱 니네 또래 여자애들 2명이 있었어요. 어우 근데 버스를 타자마자 욕이란 욕은 와 찰지더라고.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뭐가 자신 있어. 그래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뭐라 하다가 뭐 그러면서 나한테 한 5분간 이제 내 앞에 있었거든요. 5분간 내 앞에 있었는데 강렬한 인상을 나한테 주는 거야. 버즈를 뚫고 들어와. 버즈 노이즈 캔슬링을 했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와 소리가. 와 그래서 원치 않은 욕을 다 들었어요 그때. 안 들어도 되는 욕들까지 다 들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자기 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와중에 이제 자기 내려야 되니까 도원체육관에서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버스가 약간 휘청했단 말이야. 잠깐 급정거 같은 거 하나 했단 말이야. 얘가 갑자기 오 하면서 얘가 쓰러지면 하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야 나 뒤질 뻔했어 깨깨깨깨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야 내 앞에서.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다 이러면서 갔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리긴 하더라고 도원체육관 앞에서. 그래서 그쪽 내리는데 그날은 뭔가 대진이 안 좋았어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겼지만 내 핸드폰은 파업을 했죠 그날. 내 핸드폰은 파업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제대로 안 끝낸 첫 번째 그 수업이 됐는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강사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모든 녹화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업을 하면서 중간에 야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녹화를 끄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처음이에요.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녹화 끄는 건.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녹화를 끊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봐봐 193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1번 2번은 개꿀딱이잖아요. 이건 중학교 거 그냥 가볍게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보세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1번 2번이 시험에 나온다. 누군 나와요. 어느 학교는 나와요. 일반고는 아니고 어느 학교는 나와요. 왜냐면 중학교 문제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요. 그거라도 해야 평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 서연이는 나중에 학교 가봐. 애들 생각보다 공부 안 할 거야. 일반고도 가보세요.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 안 할 거거든요.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 안 할 거야.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애들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노는데 그럼 나도 놀아야지 하고 열심히 놀다가 피 본다. 알겠니? 그런 애들 많다 의외로. 학교에서 열심히 놀아야 선생님들한테 막 개기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예민하니까. 선생님한테도 막 개기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별의별 애들이 다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은. 별의별 애들이 다 있겠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걔들은 스스로 지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몰래 하고 있어요. 몰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지? 근데 서연이는 믿어도 돼. 진짜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내가 몇 년 해보니까 딱 느껴져요. 걔네는 진짜 안 해요. 거기서 하면 확실하게 하는 애들끼리만 이제 지들끼리 그룹이 쌓이거든. 그 그룹이 모여. 지들끼리 알아서 모여요. 공부하는 애들은 그거 신기하긴 하더라. 여자애들은 그게 촉이 있나 봐. 남자애들도 그렇지만 촉이 있나 봐.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끼리만 결국 다 모이고 약간 좀 적당히 하는 애들은 적당히 애들끼리 모여. 그냥 놀자판 애들은 놀자판인 애들끼리만 모여 결국은. 그럼 지들끼리 막 이렇게 다녀.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여자애들은 그게 무리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렇게 모여있는 게 되게 심하잖아요. 여자애들은. 그 무리의 냄새가 색깔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니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공간을 바꿔서 재창조를 해도 그 무리는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걸 보면서. 몇 년을 보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학교 현장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너네가 그게 무리가 제일 심해요. 잘 봐. 그러니까 다수의 그 놀자판의 분위기에서 소수의 공부하자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네가 알아서 잘 구별을 해봐. 알겠지? 니네 학교는 딱 그런 게 세요. 자 1번 가볍게 가보도록 합시다. 보자. 1번 중학교 내용입니다. 1분 안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이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봐라. 자 그럼 부등식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성질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게 원칙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아니면은 빼거나 아니면은 곱하거나 아니면은 나누어도 원래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아야 돼요? 안 바뀐다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도 결국 뭐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 변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일단은 기본 프레임이야. 근데 부등식이 방정식과는 다른 점은 부등호가 바뀌는 순간이 딱 한 번은 존재하죠. 그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한 번은 존재할 텐데 그걸 잡아주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의 핵심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등호의 방향 변화는 없습니다. 단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뭐를 곱했을 때만 부등호의 방향 변화가 없어요? 뭐를 곱했을 때만 부등호의 방향 변화가 없어요? 뭐를 곱했을 때 양수, 음수 둘 중에 뭐? 그치. 여기선 양수를 곱했을 때만 부등호의 방향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 그럼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변화는 생긴다요? 생기지 않는다요? 음수는 곱하면 생긴다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생긴다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있을 건데 그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럼 무조건 방향 변화 생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잘 맞춰주고 있는 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요. 얘 현재 A랑 B 앞에 마이너스 없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지금은? 안 바뀌어야 되지. 결국 뭐야? A가 더 커야 돼. 무조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2번은 지금 현재 A랑 B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있어? 없어요? 여기는? 있지. 그럼 방향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럴 때 생긴다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생긴다고. 문자 앞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잘 바꿨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은 3번과 4번은 뭐 알아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은요. 얘 양수 곱한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었을 거고 4번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바뀌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이야. 그럼 5번만 딱 보고 시자면 5번은 왜, why 2번은 왜, 5번은 저게 틀렸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인데요. 5번의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분모로 내려갔죠. 그치? 근데 이게 분모로 내려갔다 해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둘 다 뿔뿔도 가능은 할 거고 둘 다 마마도 가능은 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죠. 그쵸? 그럼 그 상황에 대한 역수를 구한 거거든요. 그럼 역수를 구한다 해서 대소가 확실하게 정해집니까? 그건 모른다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것만 조심하세요. 5번은 얘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분모의 총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비교해 주는 것이 돼. 즉 분수의 대소 비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는 역수로 취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죠? 맞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5번은 모른다예요. 이게 정답이야. 특히 양수 음수로 돼 있었을 때 빼고 양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는요.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로 확실하게 딱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5번은 그냥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얘는 그래서 100%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줄 수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이게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쉬었다가 2번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쉽죠? 그래서 쉬었다가 2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2번은 쉬우니까 가볍게 바로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보고 3번 풀고 4번 여기 3번 두 개 같이 본 다음에 여기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2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봤던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때 봤던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 일단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는 하나. 바로 뭐 때문에 들고 왔냐면 이거를 가지고 1차 부등식과 좀 친해져 보세요. 이게 일단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과 조금 친해져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과 조금 친해져 보시고요. 그래서 1차 부등식과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 문제들을 좀 이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지금까지는 중2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봐. 지금까지 중2 거야, 중2 거. 중2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은 여기를 다 배웠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다 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요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저기 있는 AX가 현재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X가 현재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끊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봤을 때 그럼 여기는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럼 여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저기 있는 부등식 AX가 결국 A-2B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좀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좀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를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냐면 얘네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절대적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먼저 얘기를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제 잘 봐. 여기서 얘 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하겠다는 소리냐면 나는 여기는 AX-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나는 여기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만 주목하면 돼요. 왜? AX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X가 되기만 하면은 오케이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AX가 X가 되게만 하기만 하면은 오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AX가 X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를 좀 먼저 여기서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AX가 X가 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우리 양변을 뭐로 나눠버릴 거야? 그냥? AX가 X가 되고 싶어. 그럼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그치? 나누기 A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누기 A 하게 되면 결국 여기 A 나눠주게 되면 X. 그러면 여기 B도 A로 나눠주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뭐분의 뭐가 되냐면 A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 얘랑 비슷한 형태가 되긴 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비슷한 형태가 되긴 했죠? 비슷한 형태가 되긴 했는데 얘 현재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 거랑 비슷한 형태가 되긴 했는데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얘랑 부등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얘네들의 부등의 방향 똑같아? 달라? 똑같지? 다시 한번 뭐예요? 안 바뀌었죠? 결국 뭐예요?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얘 해를 찾아서 이렇게 구했더니 얘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괜찮나요? 오른쪽만 지금 이제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은 똑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해를 구한 거니까 얘는 그래서 해를 구한 거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잡혀졌던 여기는 A분의 B가 있는데 여기는 A분의 B가 여기는 1과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A분의 B가 1과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가면 관계식 하나 결국 뭐냐면 여기는 A분의 B가 있는데 얘가 1이랑 같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A분의 B가 1이랑 같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얘를 올려주게 되면 B를 잡아 그럼 얘가 A 올라가니까 그래서 B랑 A랑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 거기에서 그럼 하나 더 잡아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누기 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부등호의 방향 변화는 없었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등호에 해당하는 방향 변화는 없었다는 소리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저기 있는 A는 양수였다는 소리가 됩니까? 음수였다는 소리가 됩니까? A는 양수야 음수야 결론적으로 양수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데 얘가 그냥 대놓고 뭐냐면 양수예요. 즉 A랑 B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까지 세 개를 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똑같이 단순하게 맞췄을 뿐인데 똑같이 맞춰놨더니 저렇게 세 가지 조건이 짜르륵 튀어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바로 보여주는 게 부등호의 방향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왼쪽을 똑같이 맞춰놨을 때, 즉 x를 똑같이 맞춰놨을 때 상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즉 둘이 어떻게 같아지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관계식을 본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왜? 이거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 그대로 풀면 돼요.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쟤.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쟤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X가 A-2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또 뭐로 나눠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X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해를 구하려면 여기 X만 찾아야 되니까 A가 꼴보기 싫지? 결국 뭐 해야 돼? A로? 자, 잘 봐.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여기 있는 X의 범위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X 빼고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X 빼고 나머지 다 버릴 거잖아. 그럼 A 살려 죽여. A 컷.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럼 A 컷 시킬 거잖아. 그럼 A 컷 시키려면 얘 곱할래? 나눌래? 나눌래. 그렇지 않아요? 나눌래. 그쵸? 그럼 나눠. A로.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 나누게 되면 오른쪽도 마찬가지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똑같이 A로 나눠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오른쪽도 A로 나눌래. 그럼 둘 다 A로 나눴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A로 나눴더니 X 남았습니다. A로 나눴더니 얘는 A-2B를 그냥 A로 나눠준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A가 양수잖아요. 그럼 어차피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까? 아니면 안 바뀝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결국 뭐예요? 얘는 그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게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나누기 A를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끝!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그래서 A 나누기 A가 되었고 마이너스 2배에 우리 뭐 나누기 뭐가 되냐면 B 나누기 A가 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분배 법칙 쓰게 되면.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가 되었고 자 그럼 A 나누기 A는 대놓고 얼마니? 대놓고 얼마니? 1이죠? 이거 A 나누기 A 바꾸면 얘는 B 곱하기 A분의 1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뭐분의 뭐가 되냐면 A분의 B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방금 찾았지? A분의 B가 얼마라고? 1이라고.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 빼기 2가 정답이 되겠죠. 빼봤자 부등호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죠. 그냥 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 빼기 2 해봐.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있네. 몇 번에 있어요? 정답 그대로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정답 2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해를 찾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결국은 x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나눈다가 되는데 그 나누는 게 반드시 양수일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여러모로 도움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그 아이디어 계속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습 좀 됐어요? 복습됐나요? 그 아이디어 다시 잡혔어요? 그 아이디어 잡혔어요? 아이디어 잡혔어요? 아이디어 괜찮아요? 지금까지 다 괜찮아요? 진우 여기까지 됐어? 됐죠? 지금까지 괜찮죠? 그래 지금까지 괜찮죠? 왜? 질문 있어? 괜찮아? 시은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고1 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고1 대표형 3번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문제들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보고 갈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하려면은요 하나만 좀 복습하고 갑시다. 봐봐. 방금 전에 우리 수업 맨 앞에 했던 얘기기는 해요. 수업 맨 앞에서부터 내가 했던 얘기긴 하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볼게요. 너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그러지? 그냥 봐. 안 적어도 돼. 그냥 딱 잡고만 넘어가. 내가 적으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적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합시다. 그냥 말로 얘기할게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어쨌든 방정식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 개인 거는 다루지 않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정식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 두 개를 같이 만족해주는 무슨 해를 찾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입니까? 공통으로 겹치고 있는, 즉 공통으로 겹치고 있는 x, y 값, 즉 다시 말하면 공통해를 찾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방정식이 있을 건데 그 해를 구하라는 것 자체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통해를 찾은 거랑 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통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기 위에 것도 만족하게 되는 해였단 소리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거 얘가 있을 건데 그럼 얘도 같이 만족해주는 해. 이거 문자 값이었다라는 것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특히 연립방정식의 해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통해를 만족해. 그러니까 공통해를 찾으라는 것 자체는 결국 뭐냐면 두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문자 값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두 방정식을 충족하는 문자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를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1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하신 거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를 중2 때 배웠던 거 하나만 좀 연결을 하자면 바로 어떤 거 있냐면 부등식의 해예요. 내가 중2들한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면 지금 중2들은 부등식을 하니까 지금 중2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부등식의 해는 이걸 찾는 게 목표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연립일차 부등식 찾는 건 쉬워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럼 부등식의 해는요? x를 찾는 거죠. 근데 이 x를 찾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던질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그게 뭐가 정답인지 네가 딱 체크해. 너희들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부등식의 해를 찾는다는 건 x를 찾는 건데 그 x의 값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범위를 찾는 걸까요?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는 어떤 문자가 있을 건데 그 문자의 범위를 찾는 것이 나의 포인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범위니까 어떤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밖에 안 나와.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들을 찾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키워드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범위를 찾는 것이 목표야. 그러면 x가 굉장히 많은 애들을 방정식처럼 두 개로 묶어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대표형 3번의 연립부등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범위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해를 찾아보세요.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섞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지금 적는 것부터 적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를 찾아주세요 라는 대원칙이냐면 어차피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다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경우인데 얘도 부등식으로 나올 거고 얘도 부등식으로 나올 거예요. 절대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주는 경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부등식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해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해, 즉 이게 또 공통해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또 공통해를 찾아주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네요. 그럼 공통해를 찾으라는 건 어쨌든 같이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잘 봐. 부등식의 해, 그것들이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등식의 해가 아까 문자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하면 얘네들을 풀면 어떤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 얘네들을 풀면 또 어떤 범위가 나올 거죠. 그때 얘네들의 공통해를 찾으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문제잖아. 그럼 여기 있는 공통해를 찾으라는 건 이 두 개의 범위를 같이 뭐 하는 걸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통해를 찾으래. 그럼 여기 범위가 있을 거고 여기 범위가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의 범위를 같이 뭐 하는 걸 찾아준 게 우리 최종적인 정답이야? 같이 만족하는 걸 찾아주는 게 나의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는 공통 범위를 찾는 것이랑 같다.
즉 이거를 풀고 저거를 풀었더니 겹치는 게 생기는 거야. 그거를 찾아라.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통해를 찾으라는 게 이게 겹치는 범위를 찾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기 보면은 그래서 범위로 나와 있는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범위로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나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기 있는 저 문제를 풀 거고 다음 이 문제도 풀 거고 다음 요거는 이것도 풀 거고 요것도 풀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네 가지 문제들을 다 이 방법 하나만을 가지고 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실제로 보면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2 것만 잘 알고 있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중2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겹치는 범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딱 하나요. 겹치는 거 찾는 거야. 겹치는 거. 결국 뭐야? 여러분들 처음이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수직선을 가지고 겹치는 걸 진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걸 일일이 찾으세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이 방법대로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 위에 거랑 여기 밑에 거 각각 x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에 문명의 x, y가 섞여 있다. 그거 100% 잘못 출제된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왜? 그 경우 너네한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못 다뤄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쪼이지 마. 그냥 똑같이 1차 부등식처럼 풀면 돼. 알겠니? 얘가 2차야? 그럼 2차 부등식처럼 풀면 돼. 그게 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2차 부등식이면 그냥 진짜 2차식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는 거고 1차 부등식이면 그냥 1차로 돼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문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립방정식이랑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뭐냐면 각 범위를 찾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등식의 범위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각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라. 즉 1차 부등식을 두 개를 풀어라.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거 나는 여기는 2x-3과 여기는 4x 더하기 1이 있는데 얘가 작거나 같습니다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과 저기 있었던 3x-2가 있는데 얘가 현재 얘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크거나 같습니다를 풀 거예요. 두 개의 부등식을 하나하나 풀겠다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다가 그러면은 이거 방금 푸는 거 보였잖아. 바로 뭐 하면 돼? x 몰고 숫자 몰면 돼. 근데 웬만하면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게 모는 게 좋아요? 플러스가 되게 모는 게 좋아요? 플러스가 되게 몰아야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걸 생각하면서 플러스로 모으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풀릴 겁니다. 마이너스로 만들어놔서 왼쪽으로 다 몬다. 좋은 방법이야.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시험장에서 그걸 안 헷갈릴 자신이 있냐고.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를 안 헷갈릴 자신이 있냐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틀리면 억울하겠죠, 너네가. 아는데 틀리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아는데 틀리는 게 제일 억울해.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되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 틀리는 거 억울하셔야 돼요. 수행평가에서 이거 한 문제나 그냥 10점 준다 이거. 수행평가에서 나와요. 이런 거 간단하게 푸는 거. 물론 심한 학교는 학교 시험에도 한 문제 내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심한 학교는 학교 시험에도 한 문제 냅니다. 알겠죠? 일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실제로 나와요. 일반고에서 실제로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S 고등학교라고 KS고나 SI 고등학교나 이런 데 남고들은요. 가끔 한 문제 내더라고요. 남고들은 가끔 한 문제 냅니다. 너네도 내요. 인성까지 내요. 왜? 쉬운 거잖아.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했대. 넘기면 돼. 그래서 여기 4x에서 2x를 뺀. 그래서 2x가 나오고 얘 넘어오면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1을 뺀. 그리고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로 나누면 그때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1번. 그럼 얘도 똑같이 넘어가면 얘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3x에서 x를 더한 4x. 얘 넘어가면 그래서 6 더하기 2 하면 8.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럼 4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x가 그래서 몇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냐면 4로 나누면 되겠네요. 양수니까 나눠봤자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는 거야. 그냥 방정식처럼 푸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4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2범위와 2범위가 나온 거야. 이렇게 찾으세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찾았지. 그 다음으로 연결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이렇게 각 부등식의 범위를 찾고 그 부등식의 무슨 범위 찾으러 가냐면 공통범위라는 거를 찾으러 가.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같이 겹치는 거 찾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 찾으러 가면 돼.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지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수직선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직선 안 그려도 되고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데 안 그려진다. 그럼 그려서라도 찾으세요. 알겠니? 쪽팔린 거 아니야. 그려서라도 찾으세요. 나 설명할 때 니네한테 수직선 그릴 거야. 오늘은 하루 종일. 알겠니? 이거 쪽팔린 거 아니니까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공통 범위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우리는 이거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까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쭉 가. 그럼 여기 봐봐. 봐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잘 봐. 경현아, 잘 봐야지. 잘 봐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거기 아니야. 참고로. 완전 뒤야. 뭘 그렇게 완전 쭉 그쪽으로 가 있어. 거기야 지금 3번.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봤을 때 얘 봐봐. 이거를 보면 첫 번째는 x가 현재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첫 번째 조건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마이너스 2.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시꺼멓게 동그라미 칠하고 크거나 같다지.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요.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기 첫 번째 범위고, 두 번째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보다 크거나 같답니까? 작거나 같답니까? 얘는요? 작거나 같다니까 2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기준 잡았을 때 얘 작거나 같다니까 시꺼멓게 색칠하고 얘 올렸을 때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지금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흰색과 주황색이 만났을 때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이랬더니 겹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겹치는 게 생겼죠. 같이 나왔지.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이 부분이 생겼지. 이게 바로 뭐라는 소리냐면 이게 공통범위라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겹치게 되는 여기 x들이 나오거든요. 이 겹치게 되는 x들, 이게 바로 공통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공통범위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범위 찾아봐. 결국 얘 범위 찾게 되면은 결국 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수치화로 읽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x 기준으로 봐. 그럼 x는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범위를 얘기하려면 x가 몇과 몇 사이에 있기만 하면 오케이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와 저기는 2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일단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 양끝에 현재 시꺼멓게 동그라미 돼 있다는 건 같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도 되니까 여기에 누구까지만 집어넣으면 끝나냐면 등호까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해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고 제가 현재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 B가 2가 됩니다. B에서 A 빼신 게 정답입니다. 빼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2에서 마이너스 2를 뺍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할만하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다음 3-2번 하나만 보고 갈게요. 다 푸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푸는 게 아니에요. 해는 니들이 찾으세요. 내가 이거 푸는 직전까지만 들어갈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1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들이 풀 건데 3-1부터 3-3까지 여러분들이 풀 건데 지금 이제 풀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풀어.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5분 안에 충분히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얘는 부등식 하나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방금 했던 방법 그대로 풀 거야. 방금 했던 방법 그대로 풀 거야.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얘 개수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개수가 되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숫자가? 마음에 안 들지? 왜? 마음에 안 드는 두 가지 이유를 대봐.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소수가 있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소수 분수가 있죠. 소수 분수 마음에 드는 친구,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마음에 안 들지? 잘 봐. 다 왔어.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잘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 잡아줄 건 여기 있는 소수와 분수야. 그럼 소수와 분수는 다 뭐로 바꿔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수 분수는 일단 다 절대적으로 뭐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잖아. 소수 분수 다 뭐로 바꿔라? 정수로 바꿔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정수로 바꾸면 되는데 자, 우린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분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편해 아니면 소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편해요? 분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편하니 아니면 소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편하니? 소수를 정수로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지만 이게 조금 더 오히려 불편한 게 그 분수는 소수로 안 되는 것들이 생기죠. 순환소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나는 이렇게 설명해요. 소수는 분수로 바꾸고 그 분수를
정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가져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최소 공배수만 찾아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변한 거는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얘랑 얘를 보면 위에 것만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푸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소수랑 분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수를 일단 뭐로 바꾸는 것부터 가라고요? 소수를 분수로 바꾸라고. 그러면 오히려 최소 공배수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0.3x-0.5가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1x 더하기 5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을 때 그럼 나는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소수가 있을 건데 소수를 정수로 바꾸기 전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1번으로 가져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소수를 분수로 가지는 과정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 잘 봐. 그러니까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 둘 다 바꾸게 되면 그럼 0.3을 바꾸야 몇 분의 몇이 됩니까? 0.3을 바꾸면 몇 분의 몇이 됩니까? 그치 10분의 3x 거기에 마이너스 0.5지? 그러면 0.5는 10분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얼마? 10분의 5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있는 얘가 결국 2분의 1 x 더하기 5분의 1이 됩니다.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 2, 5 셋을 다 없애버릴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10도 없앨 거고 2도 없앨 거고 5도 없앨 거예요. 그럼 얼마 곱하면 되냐? 양배에다가. 그치? 10, 2,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여기에 10 곱하고 여기에도 10을 곱하는데 어차피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안 바뀌니까 그대로 풀어. 그래서 10 다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3x 10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5. 얘 10 나눠주면은 그래서 5x 그 다음에 얘 10 나눠주게 되면은 더하기 2.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저 부등식을 저거를 풀어주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면서 얘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는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답이 좀 쉽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배웠지? 3-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괄호도 똑같이 풉니다. 그래서 괄호도 똑같이 풀어서 가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마무리하고 1번, 3번 이순으로 푸세요. 한번 해볼게요.
할만하죠. 그래도 여기는 뭐 할만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할만하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요. 아, 교환 환불 없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연습할 수 있는 숙제예요. 다다 3주 드릴게요. 3주 뒤까지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늘부터 3주 드릴게요. 동현이가 지금 챙겨줘라잉. 홍선이 누가 줄래 이거? 아니야, 내가 쏠라줄게. 내가 쏠라줄게. 뒤로 넘겨. 왜 다 넘겨? 아니야, 다 하나씩은 가지세요. 하나씩은 가지세요. 자, 얘도 그래서 지금도 같이 드릴게요. 하나 더. 이거는 답지예요. 방금 드리는 건 답지예요. 이제 드리는 건 답지예요. 아니야. 자, 뒤로 넘기세요. 그래서 이것도 넘기시고 얘도 넘기시고 연습 철저하게 좀 해가지고 오세요. 야, 이게 두꺼운 이유는 2차 부등식까지 다 껴있어서 그래. 부등식 다 껴있어서 그냥 두꺼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 껴있어서 두꺼운 거야. 할만해요. 자,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아요. 할만해. 그거는 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다 껴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두꺼운 거야. 알겠죠? 오늘 하는 거는 거기서 몇 개 안 돼요. 오늘 한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 가서 당일날 조금씩 풀어. 그건 부담 없잖아. 집에서 조금씩 복습 좀 해. 웬까지밖에 안 했어. 아니, 웬까지밖에 안 했어요. 뒤에 물숫자 안 붙였어요. 아직 물숫자 안 붙였어요. 이 웬들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웬들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00% 기말고사 시험범위죠. 여긴 100% 기말고사 시험범위인데 이 상황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 상황만 이해하고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얘까지만 좀 풀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해가 한 개입니다. 그럼 해가 한 개라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내가 똑같이 따왔는데 내가 여기 비워놨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표시는 좀 하라는 거야. 참고로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쓸 건데요. 아무래도 조금 내가 압축을 많이 할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압축을 많이 할 거야. 그걸 풀어 쓴 게 교재에 있는 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교재에 있는 말은 많이 풀어 쓴 거고요. 나는 거기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해가 한 개야. 그럼 공통범위 찾았대. 그 개념이야. 196쪽 있어요. 196쪽 밑에 우리는 요 개념 부분인데 해가 한 개야. 그 말은 곧 공통범위를 찾았더니 공통범위가 한 개였다는 소리입니다. 만족하는 x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족하는 x가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한 번요. 이건 그냥 겹치는 게 x 하나만 되었을 때. 결국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텐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수직선상으로만 보면은 그냥 수직선상으로 보고 이해하세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수직선으로 보고 이해하자면 여기 하나를 A로 잡았을 때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하나는 이걸 포함한 상태에서의 왼쪽이고 하나는 얘를 포함한 상태에서의 오른쪽이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겹치는 거를 보라는 거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여기 끝에 있는 A밖에 없는 경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얘가 겹친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A가 유일하게 겹친 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겹친 수가 이 A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통범위 찾았더니 A 하나만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해가 한 개면 일단 공통범위는 있었으니 그 공통범위를 찾기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직선으로 상황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가 한 개라는 거는요. 겹친 수가 결국 한 개다. 이것만 딱 보여주시면 돼요. 아예 그냥 끝과 끝에 걸려있는 경우. 이게 해가 겹치는 경우예요. 그럼 해가 없는 경우는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자. 뭐가 없는 경우야? 해가 없는 경우는 뭐가 없는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해가 있으려면은 두 개의 부등식을 같이 만족해주는 공통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없어야 된다 그랬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 해가 없다는 건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건 그 공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는 건 결국 여기에선 공통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뭐가 없다는 소리냐면 공통범위가 없다. 교재에 똑같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범위가 전혀 없다. 이거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렸더니 안 만나. 그러면은 해가 없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안 만나. 그러니까 겹치는 걸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게 해가 없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얘랑 얘랑 얘랑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은 이해가 잘 되거든요. 얘 하나만 좀 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수직선으로 딱 그려서 보자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A 하나가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하나는 A보다 작대요.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대요. 다시 한번 뭐예요? 얘는 A를 안 가지고 있고 얘는 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작다 크다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경우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경우는? 안 생기지. 없지. 왜? 끝에 A라도 겹쳐졌으면 좋겠는데 A가 안 겹친 거잖아요. 왜? 얘 때문에. 얘는 A가 없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A가 없어요.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 요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가 A보다 작은 거는 말이 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뭐예요? 이건 해가 그래서 없는 거야. 이런 경우도 그래서 공통범위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요. 그려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공통부분, 즉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으니 여기까지는요.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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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표형 4번 바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4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5번은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저거의 해를 그래서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그대로 위아래 그대로 풀어주는 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지금 여기 딱 보세요. 잘 봐봐. 딱 똑같은 거 풀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 테니까 지금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대표형 4번 보면은 계속 위 거랑 아래 거 그대로 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위에 거부터 바로 가봅시다. 잘 봐. 위에 거. 그래서 나는 1번. 이 x 더하기 6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좀 풀어주는 게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돼. 너 재민이 이거 건드렸지? 너 앞에 뭐 건드렸지? 그 앞에 선들이 많을 거야. 거기 잘못 건들면 이거 꺼져요. 알겠니? 거기 건들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이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슉 넘어가면 되는데 x가 플러스가 되도록 넘기는 게 가장 좋죠. 안전하고. 맞아? 그래야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뀐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x랑 마이너스 x가 넘어오게 되면서 플러스 x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2x랑 그래서 우리는 x를 더해줘서 만들어내게 되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9가 있는데 6이 넘어오게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친구랑 이거를 좀 비교해서 얘네들 정리해봐요. 그럼 2x랑 x를 더하면 3x,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얘가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3으로 나누면 x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더래. 이거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에 것도 똑같이 풀어주는데 괄호 있다 해서 쪼이지 마. 괄호 그냥 풀면 돼. 분배 이용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괄호 이렇게 줘 정리해. 이런 느낌이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재주게 되면은 그래서 3과 2x를 곱해서 6x, 3과 3을 곱해서 9,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4랑 x 곱해서 4x, 그 다음에 우리는 4랑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하기 7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가 요거 풀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나는 6x 더하기 9와 여기는 4x 마이너스 1이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넘어가니까 그래서 x가 또 플러스 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기는 게 맞겠지. 여기서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6x랑 그 다음에 4x를 넘겨서 마이너스 4x를 잡아주게 되는 이 친구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9가 넘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9가 되게 하는 이 친구를 잡아와요. 그래서 얘네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2x가 되고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2로 나누게 되면 x가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식의 해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얘네 둘의 해에 대해서 공통범위 찾는 게 답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거 찾아봐. 그래서 수직선에 그려볼 거고 그럼 나는 여기 마이너스 5가 기준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5를 기준 잡았을 때 하나는 작거나 같다였고 또 다른 건 뭐였냐면 크거나 같다였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둘이 같이 겹치고 있는 걸 찾아보자면 하나는 겹쳤지. 그게 바로 누구만 지금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선. 마이너스 5 하나만을 같이 가지고 있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이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이너스 5. 이렇게만 딱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연습이 답이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x는 범위 안 나와. 얘는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가끔 방정식처럼 해가 나올 때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런 그림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습만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만 많이 해가지고 다음 시간 수요일에 연습해서 오시면 돼요. 수요일날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연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오늘 클리닉 할 사람?